한미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급하게 강연의 일정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시간대를 맞추지 못해갖고 라이브를 해드리지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날 해야 될 학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였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한양대학교 하나 더 붙여서 2개 대학교를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대학교에 대한 수준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양대학교만 딱 보고 나가실 것 같아갖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터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2020 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오늘 금요일 라이브 방송 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저쪽 강북에 있고요. 학교가 국립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무슨 산업대학교였나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산업대학교였나 했다가 이제 과학기술대학교로 바뀌었고 생각보다 등록금이 저렴하다. 왜? 국립고등학교고요. 저는 솔직히 어설픈 중하위권대학 갈 바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3등급 대 아이들이나 2등급 후반대 아이들을 솔직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생각보다 좀 많이 바치고 가는 컨설턴트인데,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1차 합격하잖아요. 아니면은 추가라도 합격하잖아요. 여태까지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합격한 아이는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합격했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나 걔네들보다는 수준이 약간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낮다라는 게 뭐냐면 등급대는 비슷해요. 2등급대 아이들,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2등급대 중후반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긴 특목 라인은 아니니까 걷다가 비교과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작성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동대나 숭실대나 홍대 얘네들보다는 솔직히 약간 약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동국대학교 추가가 돌거나 아니면은 숭실대학교 추가 돈 아이들도 서울과학기대 같은 경우는 1차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국대학교 르네상스랑 그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있잖아요. 걔네들과 색깔이 좀 비슷한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라인으로 한번 형성할 때 대학교를 이렇게 받쳐갈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생각보다 성적을 조금 보는 학교인데 전공학업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학업은 한 2등급 중후반인데 나머지 과목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3등급이 형성됐다라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 이제 보시면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오늘 소프트웨어 특기자까지만 해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 갖고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 학교가 최저가 좀 뭐가 있냐면 탐구를 2과목을 봐요. 그래갖고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뒤에 또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자, 일괄 합산으로 선발 비율 100%로 한꺼번에 뽑고요. 생활기록부 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신 등급 갖고 뽑아요. 또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들어가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교차가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교차는 안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나, 영어, 사탐 2과목이에요. 평균이에요. 그거에 2개 영역 합 6인데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거고, 국어, 수가, 영어, 과탐 2과목 2개 영역 등급 합 6이에요. 그런데 2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한 과목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2개 영역 등급 6이니까 일단 영어 가져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과목들 중에 탐구가 2과목이라는 건 솔직히 국어나 수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하나 가져가고 그 나머지 과목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거를 좀 계획을 잘 세우면 보편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등급 따기가 이게 이제 3-3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등급 따기가 좀 그래도, 근데 내가 영어를 더럽게 못해. 그러면 영어를 빼고 간다라면 생각보다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수학이랑 사탐 2개 더럽게 잘한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인문계 자연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0% 학년별 비율, 반영 비율 차이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반영 비율 똑같이 들어간다. 33.3, 33.3, 33.4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반영 비율 없고요. 자, 그러면 교과 우수자 전형이면 교과 전형 합격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18 데이터랑 2019 데이터, 그러니까 2018 데이터는 저희 컨쇼 홈페이지 교과 등급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2019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 모집 학과 같은 경우 기계 시스템이 2.19, 기계 자동차공학이 2.12. 그런데, 자,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전문대 색깔 좀 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좀, 실습을 되게 위주로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자,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가 있는데, 신소재공학과가 1.75지만 이 등급은 작년이 이렇게 좀 높았던 거고요. 보통 2등급 때 초반 학과였어요. 그리고 건설 시스템이나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중반이 형성이 된 건 맞고요. 전기정보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맞아요. 2등급 때 초반 2.1, 2.15 이 정도 등급선으로 평균이 항상 형성이 됐었고, 이상하게 컴퓨터공학과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저희가 2018 데이터나 2017 데이터를 분석해봤을 때 이게 2등급 때 중반, 2등급 때 초중반 학과였는데 그거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성향이 나타나고요. 환경공이랑 환경정책은 뒤에 가서 학생부 종합전형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산업정보시스템부터 ITM, MSD, ITM 전공 요 3개 학과 있잖아요. 이 3개 학과가 생각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좀 밀고 나가는 학과인데 그거에 비해서 네, 점수대가 MSD, 뭐야, 이거. 하여튼, ITE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ITE 아니에요. 수정학교 ITM 전공 같은 경우, 이 2개 학과는 생각보다 좀 인기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대가 좀 높고요. 빠져나가는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숫자가 그렇게 무너지면서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평균선을 좀 지켜야 된다. 요 평균선을 보고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매년 1등급 때 중후반은 나왔던 학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 환경정책 학과는 인문계 학생들을 좀 뽑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보세요. 문과가 이과보다 그러니까 합격선이 항상 좀 높아요. 그러니까 문과가 원래는 등급선이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공계 학교잖아요. 이과학교다 보니까 문과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네, 이과랑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문과다 보니까 약간의 등급대가 2등급 초반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네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평균점이고요. 평균점에서 편차가 좀 벌어지면서 내려가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원하실 때 꼭 체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쟁률이에요. 이 학교는 경쟁률에 의해서 생각보다 이 합격선의 등급대가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년과 2년치 아니면 2년 아니면 전년도 그 경쟁률을 좀 보면서 지원하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학교생활 우수자인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서류는 100%고요.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 30%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30%지만 생각보다 되게 높고요. 좀 뒤집어지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학과 소개 있죠. 그러니까 전공 소개, 이 부분 반드시 잘 체크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공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 케이스다 보니까 얘네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이런 자기의 뚜렷한 이런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내야 되고, 생각보다 아까 4대 요소 종합평가 중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좀 보는 학교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한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우리 아이가 어떠한 비교과 활동도 중요시 보지만 또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 전공 학업이에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네, 들은 얘기인데, 아니, 사정관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사정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정관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대 교수님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대에 계신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기하 벡터와 미적분 툴을 못하는 학생과 한 공간에 존재하고 싶지 않다. 이해가십니까? 기하와 미적을 못하는 아이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들,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4대 요소 중에 전공 학업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가진 활동들, 그리고 그 활동들이 좀 발전되는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시 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 같은 경우도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전공에 대한 자기의 지원 동기,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1단계 서류에서 3배수로 잘라낸 다음에 70% 성적에다가 면접 30%인데 30%에 대한 면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높았다. 좀 뒤집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생활 우수자 전형 아이들 성적 등급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2019 데이터입니다. 자, 확실히 2등급이랑 3등급대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죠? 아까 교과 전형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중반이 거의 컷에 걸리는 경우라면 여기에 2019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3등급대에서 길게는 4등급대 아이들이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계시스템공학과나 기계자동차공학과는 생각보다 좀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2.8에서 2.82 정도 되고요. 안전공학과는 생각보다 비인기과는 맞아요.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안전공학과에 대해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안전공학과가 어떠냐면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준비를 하는 학과는 아닌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되게 밀어주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전 안전공학과가 아마 취업률이 쟤네가 괜찮은 라인으로 한 7, 80% 정도 취업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밀어주는 학과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학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린다면 환경공학이나 환경정책 있죠. 얘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환경공학이랑 이런 환경정책이 폐기물 쪽 있잖아요. 그쪽이 조금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준비하는데 내가 환경 라인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소개서를 형성하기 위한 그 3학년 생활기록부를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3학년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할 때 뭐 진로활동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의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낼 때 폐기물과 관련된 것들을 좀 하면 좀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하기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과에 대한 소개나 전공 소개 같은 거는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이 서류 신뢰도,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전공이나 학과에 대한 부분, 하나는 서류 신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정보시스템이랑 MSD랑 ITM 전공 이 세 개 학과는 생각보다 되게 인기 학과입니다. 네, 인기 학과고 생각보다 학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인문계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있고요. 거기다가 도예학과가 있는데 이 도예학과는 비실기예요. 그죠? 그냥 미대 예체능의 비실기인데 되게 높아요. 항상 합격선 등급컷이 되게 높게 형성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도예학과 같은 경우는 이해가시죠? 비실기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대가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 거의 2등급 초반대로 항상 형성이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체능 중에서도 공부를 좀 하는데 내가 도예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하셔야지, 얘는 예체능 학과니까 합격선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걷다가 잘 안 빠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대가 형성이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좀 길게 보는 학과들은 4등급대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과 아이들은 2, 3등급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3, 4등급 아이들에서 형성이 되는데 4등급 같은 경우도 생활기록부 수준이 한 3등급 정도는 형성이 돼 있어야지 조금 한번 삐비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등급대가 되게 이렇게 좀 뭉쳐져서 있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데이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 데이터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특기자인데요.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뽑는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똑같아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3배수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70% 성적 가지고 면접에 30%인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인데 이게 결국은 4대 요소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소프트웨어 특기자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전공성을 조금 더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관심 정도, 그리고 학교 활동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컴퓨터에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뭐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PHP 같은 이런 컴퓨터에 대한 언어를 조금 다룰 줄 아는 애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아니에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좀 잘해야 됩니다. 수학, 과학 성적이 조금 우수한 학생이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전공에 대한 활동이 조금 있다라면, 좀 관심도를 나타내고 어떤 활동이 했다라면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넣을 수 있고요. 외부 스펙은 등록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들, 정보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수학, 과학 성적 좀 좋고 이런 아이가 지원하면 좋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공성을 조금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보통 3등급에서 4등급대가 형성이 되는데 4등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뭐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3등급대 아이들이 조금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확실히 성적 비중은 약간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자소서 2번에다가는 컴퓨터 얘기 잔뜩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고요. 아까 잘못 눌러서 잠깐 넘어갔다 왔네요. 그죠?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네, 아시다시피 저희 컨쇼에 좀 주력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준비를 했었잖아요. 한 5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나요? 제가 컨설팅 한 지가 이제 한 11년 정도 돼간다고? 네, 어쩌다 보니까 한 11년이나 했네요. 네, 컨설팅 한 지 한 11년 정도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진 지는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된 건데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건 거의 다 사라졌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나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어떻게 계획 세우고 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기준선을 잡았던 게 한양대학교예요. 왜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고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저희 큰 틀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저에게 스승과 같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에서 좀 이제 보통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건 학업 성적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지를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뒤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양대학교를 짰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모집 인원 288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정말 단순하죠. 그냥 자기네 환산 점수 돌립니다. 네,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있는 교과 정량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기네 환산 점수로 돌리고요. 그 점수를 가지고 그냥 끊어내요. 그렇다가 얘네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 3학년 1학기 것까지에 대한 환산 점수를 돌려가지고 줄 세운 다음에 툭 하고 잘라냅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주요 과목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높고요. 솔직히 한양대학교 이 교과 전형은 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하는 라인이 형성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 교과 내신 등급 따기가 생각보다 좀 쉬운 학교들이 많거든요. 또한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죠. 수능에 대해서 좀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전교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대거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등급컷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출서류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생기부 알아서 컴퓨터 전산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거 하나도 없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요.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 근데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면요. 보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예요. 경영학부 1.16이고요. 파이낸스 경영학과 좀 유명한 학과인 거 아시죠? 1.02입니다. 경제금융 1.22이고요. 정보시스템 상경 쪽이에요. 이거 1.08인데요. 그리고 건축인문이 1.20. 그러니까 거의 1.0에서 1.2 사이에 형성이 되는데 이 평균점 있잖아요. 이 평균에서 300% 정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막 돌아요. 그런데 이 점수 잘 안 떨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세 바퀴 정도 돌면은 점수대가 조금 흔들리면서 약간 그래도 좀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평균점에서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평균점을 보고 집어넣으셔야지 안정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놨죠? 이거 색깔 칠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파이낸스 1.0이고 정보시스템 상경 1.08이에요. 그런데 얘네 한양대학교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 교과 이제 나중에 데이터 보실 때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가 흐름이 있어요. 좀 이렇게 무너졌다가 확 좋아졌다가 이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파이낸스 경영학과 1.02가 2019년 데이터로 발표가 났어요. 이거 누가 넣어? 겁나갖고.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낮아져요. 한 1.15 이것까지 낮아질 거예요, 아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년 이번 2020 집어넣는 학생들은 한 1.15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1.75죠. 얘는 다시 높아져요. 한 1.2, 1.1 이것까지 올라간다고요. 왜? 반만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얘네 두 개는 떨어질 것 같아요. 얘는 올라갈 것 같고요. 얘 올라갈 것 같고 얘 올라갈 것 같고 얘 올라갈 것 같아요. 의료인문이랑 영어 영문과랑 등급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왜요? 영어 영문은요 생각보다 얘네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국어 국문이나 영어 영문이나 정치 외교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 1.1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 외교학과. 이해가시죠? 이런 학과들은 생각보다 이 한 해만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1.35를 가지고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이 이유가 뭐다? 이 이유가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요번에 이제 공대예요. 한양대학교는 공대입니다. 그죠? 자, 건축학부 1.06인데 얘네는 반드시 높아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1.2까지는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만일 내가 건축공학이랑 건축학부 둘 중에 하나를 논다면 나는 요번에 건축학부 집어넣을 것 같다고요. 미래자동차도 한 1.15까지는 움직일 것 같고요. 생명공학도 한 1.15, 한 1.1, 1.15, 1.2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1.09, 1.03 학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학과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얘네가 점수대가 항상 이렇게 내려가긴 해도 1.03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요거 두 개 학과, 요거 세 개 학과는 점수대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식품영양학과도 높아질 것 같아요. 식품영양학과는 보통 1.2, 1.3 이렇게까지도 형성이 돼서 들어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밑금친 거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지나치게 작년에 낮게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은 요렇게 낮게 형성되게 되잖아요. 생명공학 1.03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못 넣어요. 눈치 엄청 볼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대가 생각보다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런 학과들 그러니까 3년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한양대학교는 3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좀 잘 보시고요. 또 흐름을 보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인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경쟁률 체크 반드시 잘 하시면서 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높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외대 교과예요. 한국 외대 교과가 이번에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랑 같은 라인이 돼요. 그죠? 여기 최저 없는 아이들이 집어넣은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한국 외대로 갈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지? 특히 얘네들. 이과 아이들은 안 갈 거예요. 그죠? 글로벌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안 갈 건데 얘들은 간다고요. 문과 아이들은. 이해가십니까? 난 요 문과 애들, 요 문과 라인 애들은 그대로 외대 라인 나는 받친다고 봐요. 이해가시죠? 왜? 최저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인데요. 정말 뭐 한양대학교는 뭐 서류 100%고요. 면접 없고요. 자소서 없습니다. 그냥 생기부 띡 던져놓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수능 미적용이고요. 면접도 없고요. 자소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기부 띡 던져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 경영학과와 경제금융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도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자, 만약 경영이나 경제금융을 집어넣는 자연계 학생이라면 일단 수학 점수가 좀 월등하게 좋고, 그리고 만일 내가 이과인데 만일 솔직히 자연계 학생이 경영학과 경제금융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전공적합성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경영학과 경제금융 이 자연계는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지원하시면 좋냐면, 첫 번째 수학 잘하고요, 두 번째 인성평가 중에 장단 아이들 있죠. 이과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뭐 반장이나 동아리부장이나 전교회장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의 리더십을 갖고, 거기다가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거 좀 괜찮으면 지원해보시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경영, 경제금융, 자연계 아이들도 선발한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공적합성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공적합성을 조금 단순하게 계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리더십 있는 활동들 좀 했다라고 하면 좀 지원해볼 만하고요. 또 하나, 우리 학생들 중에 산업공학과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산업경영, 산업공학. 그죠? 걔네들은 괜찮죠. 이해가십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신설됐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빅데이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학 일단 더럽게 잘해야 되고, 거기다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집어넣으실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첫 번째 수학 더럽게 잘하고 물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좀 다룰 줄 알면, 네, 집어넣으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학과에 대한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학과에 대한 성적을 보지 않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이거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한양대학교 이제 한양대학교 입학처분이랑 이제 좀 통화를 좀 했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이 뭐냐면, 근데 학교 성적 진짜 안 보나요? 라고 그냥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요, 숫자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정량화된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산출하지는 않지만 원점수와 편차는 봅니다 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뭐지? 성적 본다라는 거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자체를 보질 못해요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점수와 편차 계산은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022학년을 준비하나? 왜 그러면 2022학년 같은 경우는 수상 라인이 거의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세부 능력 가지고만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성적을 봐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준비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수랑 이런 것들 본다니까 성적표들 좀 체크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정관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틀려서 한양대학교 제가 뭐라고 지금 틱 하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그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성적에 대한 원점수나 편차 같은 거는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양대학교는 4대 종합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4대 요소로 뽑아요 결국은. 자, 보도록 할게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요, 성적을 안 보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세부 능력을 통해 갖고 학업에 대한 학생의 이런 학업 태도들, 그리고 세부 능력, 그러니까 그 외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 성적이 있잖아요. 교과 성적들,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 수상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했고, 또한 영어 에세이나 이런 이제 뭐 수리 경시 대회, 과학 탐구 대회 같은 수상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원할 때나 특목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목고는 솔직히 교과 우수상 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수상 경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야지만 저는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상 경력을 써먹잖아요. 아직 202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이 조금 있어야 돼요, 한양대학교 지원하시려면. 그리고 수상 경력 안에 교과 우수자, 그러니까 교과 우수상이 있잖아요. 그게 좀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한 그게 이제 주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한양대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저희가 한양대학교를 합격시키고 한양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토리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계속 활동에 관심도를 갖고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개의 활동들은 연결 라인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조금 합격선이 높았거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상경력 보이시죠? 일단 수상경력 중요하다라는 거. 창의체험과 세부능력과 수상경력 안에서는 교과와 비교과를 다 따지겠지만 솔직히 수상경력과 세부능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업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창의체험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활동들이나 자기가 관심 분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보는데, 자, 보시면요. 학업 노력에 대한 결과평가, 관심 분야에 참여하는 활동들, 그리고 학업 노력에 대한 교과목. 자, 보세요. 창체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관심 분야에 참여한 교내 활동이래요. 웬만해서는 학교들이 이거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하냐면 전공에 관련된 학업에 관심도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자기의 관심 분야,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도 분야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고요. 학업 노력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의견, 학업 관심 분야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 이게 행특에 우리 학생이 전공 학업이 됐건 아니면 어떤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면 좋대요. 또한 다양한 인성, 잠재력을 보겠대요. 여기부터 여기는 뭐냐면요. 다 소통 능력, 우리 아이가 어떤 리더십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과 얼마나 잘 지내니, 이런 것들, 봉사나 뭐 학교 장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종합적으로 뽑겠대요. 라고 하는 게 한양대학교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한번 칠판을 쓸까요? 하나 더 보고 갈게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오케이.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 소통.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소통 능력들,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역량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기획하고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걸 만들어내는 발전성,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구성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노력해내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다각도로 가고, 또한 이 안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토론. 그냥 대놓고 써놨어요. 저기 보시면 토론. 자, 그럼 볼게요. 한양대학교에 정말 여러 라인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냥 딱 단순하게 하나만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A라는 활동을 했어요. A라는 활동의 주제를 잡았다 칠게요.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죠. 1학년은 학습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어떤 동기가 생겼어요.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2학년 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뭐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보세요. 계획해서 그거를 어떤 뭐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3학년 때, 아니면 3학년 안 갈게요. 2학년 때 이걸 가지고 연구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1학년 때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2학년 때 어떠한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토론하고 다양한 관점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학술 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졌대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한양대학교가 우리 컨쇼의 스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나
또한 이런 한양대학교에서 말하는 이런 입학사정관들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 정리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학생이 어떤 관심 분야에 가지고 자기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또한 그게 학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좋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이런 스토리들, 그럼으로써 어떤 거를 성취해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런 게 생활기록부 안에 있으면 좋아요 라고 써놨더라는 거죠. 이게 한양대학교인데 보세요. 과연 제가 지금 말한 게 한양대학교만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걷다가 저희가 이제 뭐 특강 같은 것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이 저는 솔직히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15개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발표한 거를 보면 다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한양대학교가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켜갖고 무엇인가를 좀 제시한 것 뿐이죠. 근데 이거를 잘 읽어보잖아요. 어떠한 현상, 지식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얻기 위해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반성하면서 뭔가를 계속 성취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모으고 그런 걸 토론을 통하거나,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의 정보 처리, 해석 능력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떠한 문헌 자료를 보는 어떠한 능력들, 걷다가 학문 간의 연계 고리들. 왜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총체론적 관점으로서 연계성 갖고 하면 좋다고. 자발적으로 동기, 계획, 노력, 성취,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스토리 구성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생활기록부는 생각보다 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다 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한양대학교 합격한 아이들 여태까지 저희 이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보면 솔직히 이게 딱딱딱딱딱딱 돼 있어야지 합격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안 그런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게 좀 어설프더라도 연결고리가 억지로 만들어지거나 막 이런 아이들도 합격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면 되게 좋겠죠. 왜? 자소서에다가 쓰지도 못해요. 그냥 정말 생기부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걸 어필해야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또 작성을 할 거잖아요. 아직 작성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잘 분석하고 1학년 때 활동, 2학년 때 활동들을 잘 분석한 다음에 3학년 활동 때 좀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떠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아직 한양대학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랬을 때 3학년 생기부에 1, 2학년의 스토리 구성이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연결해가지고 한양대학교가 원하는 방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소프트웨어 특기자입니다. 정말 진정한 소프트웨어 특기자죠. 이해가십니까? 여태까지 제가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하면서 진정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진심 소프트웨어 특기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단계가 서류로 뽑는데 이 서류가 활동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스펙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했어요.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보올림피아드 일단 해보세요. 정보올림피아드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유리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대학교에서 지금 대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국민대학교에서 알고리즘 대회를 하는 것처럼 어떤 대회들을 좀 해요. 그 외부 스펙을 활동 소개서에다가 3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3가지가 다 외부 스펙이면 짱인 거고요. 보통은 한 2개에서 1개 정도 쓰고 나머지 거는 학교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딱 컴퓨터에 미쳐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증빙서류는 외부 스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올림피아드에서 뭐 탔으면은 그거 증빙서류로 내야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1단계를 실적 평가 가지고만 해요. 쉽게 말해서 저 활동 소개서만 봐요. 그거 갖고 일단 다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그 활동 소개서에 써져 있는 우리 아이의 전문 지식이 정말 그 아이의 지식인지를 평가를 해야겠죠. 그걸 2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문제 풀기 하고요. 두 번째는 물어봐요. 제시문 문항 30분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랑 그게 뭐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나 이런 컴퓨터에 대한 기본 원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도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류 신뢰도 부분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말 전문적으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이 무려 60%나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 컴퓨터 겁나 잘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실적평가랑 면접이 중요하면 학교 공부 좀 못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지만 학생부 종합평가가 40%가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좀 학업이 좀 딸려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저희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엎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일반고에서 4등급, 5등급 찍는 아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 아이들 말하는 겁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2, 3등급 대 일반고에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 아이가 한양대학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수학 좀 할 줄 알고 영어 성적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합평가 안에 40%에는 그러니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에 대한 활동들 이런 것도 이 안에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40%는 솔직히 전공에 대한 학업을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의 수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학 능력, 수학 말고요. 그 학업 능력 있죠. 그 부분이 40% 정도 차지하니까 한 2등급에서 3등급은 형성돼야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활동 속에서 세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막 정보올림피아드 대상 타고 막 대학교 대회 나가서 하면 솔직히 이거 저는 엎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게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자예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2020학년 맞죠? 2020 학년 수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거 이제 라이브 끝난 다음에 지방을 내려갑니다. 지방 출장을 가는데 상담하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가 좀 있어서 오늘 밤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020 입시 설명회 한양대학교랑 서울과학기대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입시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상담을 좀 짧게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마 9시 조금 넘어서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상담을 좀 짧게 해드리는 거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020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